청취자님, 지금 당장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사실 뭐 상상만 해도 엄청 신경 쓰이는 일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애정을 담아 가꾼 집이니까 당연히 내 집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채널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딱 홍보하고 싶으시겠죠. 네네, 그게 당연한 판매자의 마음이죠. 그런데 갑자기 어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통제기관이 딱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집은 반드시 우리가 지정한 시스템에, 그것도 우리가 정해준 24시간이라는 기한 내에만 무조건 등록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벌금을 내야 해요. 이러는 거예요. 와, 그거 들으면 진짜 황당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내 자산을 파는 일인데 정작 마케팅에 대한 통제권은 나한테 없는 이 기묘한 상황 말입니다.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판매자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게 공정한 건가 하고 느낄 겁니다. 흔히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막 완벽한 자유시장? 이걸 떠올리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거대한 데이터 통제 시스템하고 또 그 규칙을 깨부수려는 세력 간에 정말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심층 분석이 바로 딱 이 지점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컴퍼스라는 거대 부동산 플랫폼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질의응답 발췌본을 좀 읽고 있었어요. 아, 그 유명한 어닝콜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이게 막 단순한 기업의 실적 보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문장과 문장 사이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기존 부동산 업계의 기득권을 향해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완전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취자님과 함께 이 막후의 데이터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이 영리한 명분 싸움이 훗날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컴퍼스라는 회사가 얼마나 거대한 체급을 가졌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보고 가죠. 네,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들의 규모를 먼저 아셔야 하는데요. 컴퍼스 인터내셔널 홀딩스는 현재 그 산하에 무려 9개의 브랜드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9개나요? 네, 게다가 관리하는 매물수만 70만 개가 넘어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거물 중에 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와, 70만 개면 진짜 엄청난 데이터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비공개 독점 매물, 그리고 공개 예정 매물이라는 겁니다. 아, 그거 약간 일종의 시크릿 메뉴 같은 거군요. 그 식당 가면 있는 거. 아직 일반 시장에 공개되지 않은 VIP 매물들, 막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원래 플랫폼 비즈니스의 상식으로 보자면요. 이런 희소성 있는 매물은 오직 자사 웹사이트, 그러니까 컴퍼스닷컴에만 꽁꽁 묶어두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렇죠. 오직 우리 사이트에 와야만 이 귀한 매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네네, 그게 곧 엄청난 독점적 트래픽이 되고 그게 또 플랫폼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의아했던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컴퍼스가 최근에 로켓레드핀이라는 다른 거대 플랫폼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네, 큰 뉴스였죠. 그것도 컴퍼스가 가진 그 소중한 비공개 독점 매물의 막 95% 이상을 레드핀에다가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아니 6천만 명이나 이용하는 경쟁 플랫폼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자신들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을 그냥 넘겨주는 건가요? 그게 겉보기엔 좀 이상하죠. 네. 비유를 하자면 약간 애플이 자기들 앱스토어에서만 팔던 독점 앱들을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다 풀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스스로 그 독점적인 트래픽 창출 기회를 포기하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파트너십을 단순한 리드 창출, 그러니까 뭐 고객 유치 차원의 비즈니스로만 보면 안 되거든요. 컴퍼스 CEO의 그 발언들을 잘 분석해보면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입니다. 정치적 동맹이요? 기업 간의 제휴가 아니라요? 네,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하셨던 그 보이지 않는 통제기관, 걔네들이랑 싸우기 위해서죠. 기존 부동산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한 규칙에 맞서려고 로켓과 레드핀이라는 엄청난 자금력 그리고 유저풀을 가진 거물을 든든한 우군으로 확 끌어들인 겁니다. 아, 혼자 싸움이 벅차니까요. 그렇죠. 혼자 싸우면 그저 쟤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공격받기라 너무 쉽거든요.
근데 거대 플랫폼이랑 딱 손을 잡고 우리는 판매자의 선택권과 자유시장을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명분을 세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파트너십의 진짜 목적은 막 트래픽을 넘겨주는 대가로 거대한 전쟁을 함께 치를 동맹군을 딱 얻은 거군요. 그럼 도대체 그 타겟이 되는 적, 그 규칙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거창한 동맹이 필요한 건가요? 그 적의 실체는요, 바로 2018년에 미국 부동산 중개인 협회, 즉 NAR이 도입한 투명 협력 규칙이라는 아주 강력한 룰입니다. 라고 하죠. 이게 콤퍼스한테 왜 치명적인 타격을 줬는지 그 메커니즘을 좀 들여다봐야겠어요. 이 규칙의 핵심이 에이전트가 어떤 매물을 대중한테 딱 마케팅하기 시작하면 단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지역에 다중 매물 공유 시스템, 즉 지역 MLS에 그 매물을 등록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2018년 이전의 컴퍼스 상황을 좀 보면요. 이 24시간 룰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지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땠는데요? 이 규칙이 생기기 전에는 컴퍼스 매물의 90%가 평균 11일 동안이나 컴퍼스 자체 사이트에서 공개 예정 상태로 독점 노출이 됐었어요. 11일이요? 와, 꽤 기네요. 네, 그러니까 집을 구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11일이나 먼저 좋은 매물을 딱 선점하기 위해서 당연히 컴퍼스 사이트로 엄청나게 몰려갔죠. 그렇죠. 좋은 집 놓치기 싫으니까요. 근데 이 규정이 딱 생기면서 그 11일이라는 황금 같은 독점 기간이 고작 24시간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컴퍼스가 보유한 70만 개 매물 중에서 무려 50만 개 이상이 이 규제만 없었다면 엄청난 가치를 창출했을 알짜배기 자산들인데 말이죠. 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핵심 경쟁력을 강제로 박탈당한 거나 다름이 없겠네요. 근데 잠깐만요. 제가 이 심층 분석을 준비하면서 그 반대편, 즉 MLS 측의 방어 논리도 꼼꼼히 좀 읽어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주장도 꽤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 어떤 부분에서요? 바로 공정주거, 페어 하우징이죠. 그리고 포켓 리스팅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요. 아, 그건 아주 중요한 쟁점이죠. 네. 만약에 컴퍼스가 자신들만의 폐쇄적인 네트워크나 자사협에만 매물을 꽁꽁 숨겨두면 결국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이나 특정 그룹은 아예 그 집을 살 기회조차 못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들만의 VIP 클럽을 만드는 셈이니까요. 네, 그게 바로 MLS가 내세우는 핵심 논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매물을 중앙 공용 시스템에 딱 올려야만 인종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게다가 에이전트가 중앙 시스템에 안 올리고 혼자 매도자, 매수자를 다 연결해버리면 양쪽에서 막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이중계약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투명성이 훼손된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네네, 맞습니다. 청취자님 입장에서도 이 주장을 들으시면 투명 협력 룰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착한 규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쟁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을 넘어서 거대한 철학적 충돌로 번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공정성과 평등한 기회라는 MLS의 방어 논리는 사실 도덕적으로 매우 강력하죠. 반박하기 쉽지 않은 명분이죠. 네, 하지만 컴퍼스 측은 이 논리가 완전 철저한 위선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들은 이 규제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상 외부 마케팅을 딱 차단하는 진로우 금지 조치랑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진로요? 그러니까 진로와 같은 거대한 외부 플랫폼이 막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방패막이란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컴퍼스의 주장은 딱 이겁니다. 진짜 소비자, 즉 집을 파는 판매자한테 가장 이득이 되는 건 내 매물이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노출돼서 최고의 가격을 받는 거다. 근데 MLS는 자신들의 그 폐쇄적인 지역 독점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판매자가 다른 플랫폼에 광고하는 걸 강제로 막고 있다. 이거죠. 듣고 보니까 그 실적 발표에서 컴퍼스 CEO가 구글을 인용해서 비판했던 게 정확히 이 맥락이네요. 만약에 구글이 자기네 플랫폼 외부에서 광고하는 사람들을 구글 검색에서 아예 영구 차단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막 이랬잖아요. 네네,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든 거죠. 이걸 테크 업계의 비유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풀어보자면 마치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회사가 개발자들한테 너희들 다른 스토어에서는 절대 앱 팔지 마. 그리고 결제도 무조건 우리가 만든 시스템으로만 해. 이렇게 강제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겉으로는 보안과 소비자 보호를 막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30% 수수료 모델하고 독점적 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처럼요. 아주 정확하고 현실적인 비유입니다. 결국 한쪽은 정보의 평등과 중앙 통제를 통한 공정성을 막 주장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은 판매자의 선택권과 플랫폼 간의 자유 경쟁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팽팽하네요. 네, 우리는 여기서 누구 편을 들 수는 없지만요. 이 두 가지 철학이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명확히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 충돌이 이제는 그냥 뭐 입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피를 흘리는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더라고요. 콤퍼스가 단순히 막 불만을 제기하는 걸 넘어서서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시애틀 같은 핵심 시장에서 이 투명협력 규칙을 대놓고 위반하면서 레드핀의 매물을 올리기로 선언을 했잖아요. 네,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선 거죠. 그러면 지역 MLS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안 있겠죠? 규정을 어긴 컴퍼스 소속 에이전트들한테 한 건당 무려 5,000달러, 우리 돈으로 막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 고지서를 날리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아니 건당 5,000달러면 에이전트 개인한테는 완전 파산 선고나 다름없을 텐데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 컴퍼스가 정말 파격적인 수를 둡니다. 오케이? 그 벌금 우리가 다 내줄게.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에이전트가 한두 명도 아니고 매물도 수십만 개인데 아무리 거대 기업이라도 이 수많은 벌금을 다 감당하겠다는 건 재무적으로 약간 엄청난 자해행위 아닙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대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표면적으로 보면 막 돈을 불태우는 무모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컴퍼스의 내부 전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정말 고도로 계산된 기동입니다. 어떻게 그게 계산된 걸 수가 있죠? 그걸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PR 무기가 되거든요. 고지서가 무기가 된다고요? 아, 그 벌금 고지서를 여론전에 써먹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전략은 아주 냉소적이고 엄청 영리한 여론전이에요. 컴퍼스가 산더미처럼 막 쌓인 5,000달러짜리 벌금 고지서를 대중과 언론에 딱 공개하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는데요? 여러분, 우리 에이전트가 고객의 집을 더 빨리, 더 비싸게 팔아주기 위해서 매일 6천만 명이 접속하는 레드핀에 매물을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지역 MLS가 우리한테 이렇게 거액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내 집을 가장 잘 팔릴 곳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매기는 시스템. 이게 정말 여러분을 위한 공정주거입니까? 아니면 낡은 기득권의 횡포입니까? 이렇게요.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대중들은 당연히 분노하겠네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니 내 집을 더 많은 사람한테 보여줘서 비싸게 팔겠다는데 왜 자기들이 벌금을 먹여?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도덕적 명분을 내세웠던 MLS를 순식간에 혁신을 가로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익 집단으로 완전히 프레이밍해버리는 전략이군요. 정말 살벌하게 영리한 방법이네요. 돈을 등에 업고 판매자한테 단 하나의 일방적인 마케팅 옵션만을 강요하는 MLS의 시대를 아예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이 딱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PR 효과가 좋다고 해도 결국 그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현금으로 내야 하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탄약이, 즉 돈이 빵빵하게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도대체 이 거대한 전쟁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느냐는 거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실적 발표 자료의 후반부, 그 컴퍼스의 내부 통합과 시너지 부분을 아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외부에서 그렇게 치열한 플랫폼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 내부에서는 그 전쟁을 버텨낼 보급로를 아주 탄탄하게 닫고 있었거든요. 자료에서는 이것을 기술 수험, 택 수험, 즉 대규모 기술 군단의 결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텍스웜, 멋진 말이네요. 네, 특히 최근에 애니웨어 측과의 대규모 인수합병을 통해서 덩치를 확 키운 다음에 이 거대한 두 조직의 시스템을 하나로 꿰매는 작업이 정말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정표를 보니까 당장 7월부터 직영법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1월에는 프랜차이즈까지 모든 기술 플랫폼을 통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기업 인수합병에서 그 오래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들하고 새로운 기업의 시스템을 하나로 합치는 건 거의 IT 악몽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일이죠. 게다가 직영하고 프랜차이즈는 룰도 완전 다를 텐데 말이죠. 근데 이걸 해내면 다음 달 말부터는 플랫폼 내에 누구나 버튼 하나로 공개 예정 매물들을 레드핀에 쫙 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기술적 장벽을 돌파하는 것 자체가 정말 엄청난 과제죠. 하지만 그들이 집중하는 건 단순한 시스템 통일 그 이상입니다. 이 기술 수험의 진짜 무서운 점은 에이전트들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디테일에 딱 숨어 있거든요. 아, 그 디테일 중에서 제가 진짜 감탄했던 게 하나 있어요. 바로 10% 추천 수수료 자동 라우팅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기존의 막 단순한 착신 전환 기능, 이거랑 아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컴퍼스의 아주 핵심 에이전트인데 고객이 메모를 보고 전화를 딱 걸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고객이랑 상담 중이거나 휴가 중이라서 5분 동안 전화를 못 받았어요. 보통 이러면 그 리드, 즉 잠재 고객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 그 5분의 지연이라는 건 사실 수천 달러의 수수료 증발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컴퍼스가 구축한 이 지능형 라우팅 시스템은요. 제가 5분, 10분, 15분 이렇게 조건을 딱 설정해 두면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동료 에이전트들의 현재 위치, 그리고 스케줄 여유, 막 과거 성과 지표 이런 걸 싹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팀원이나 제가 미리 지정해둔 매수 에이전트한테 고객을 바로 딱 넘겨준다는 겁니다. 네, 정말 똑똑한 시스템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전화를 못 받은 저도 그 연결의 대가로 10%의 수수료를 챙긴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전화하자마자 즉각적인 응대를 딱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탈률이 획기적으로 확 줄어들죠.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일일이 동료한테 전화해서 막 리드를 넘겨줄 필요도 없고 알고리즘이 알아서 전환율을 극대화해주니까 비즈니스의 통제권과 유연성을 동시에 딱 갖게 되는 거고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를 막 허무는 그 파트너십 전략도 꽤 흥미로웠습니다. 그 로켓 모기지는 플랫폼 사이트 내에 완전히 내장된 디지털 파트너로서 밤낮으로 들어오는 온라인 대중의 수요를 즉각적으로 막 흡수하고요. 반면에 기존의 개런티드 레이트 어피니티는 사무실 내에 딱 상주하면서 복잡한 대면 상담을 책임지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썼더라고요. 아주 태계적이죠. 네, 기술과 인간의 역할을 아주 명확하게 딱 나눈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벌금을 낼 막대한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해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더 남았나요? 네, 컴퍼스는 막 부채 상환을 위해서 비용 시너지에 집중한다고 밝혔지만 이 인수합병이 가져올 진중한 카시카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권리보험 부문에 싹 숨어 있죠. 맞아요. 권리보험, 타이틀 인슈어런스죠. 집을 살 때 막 소유권에 문제가 없는지 보증해주는 그 보험 말이죠. 저는 메모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막대한 수익 시너지로 연결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 메커니즘을 제가 좀 설명해드리죠. 과거에는 컴퍼스가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주나 지역에는 자체적인 권리보험 인프라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중개 수수료만 딱 챙기고 그 마진율이 엄청 높은 권리보험 수익은 다른 외부 업체한테 고스란히 다 넘겨줘야 했죠. 근데 이번에 애니웨어라는 거대 기업이랑 딱 결합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애니웨어가 이미 깔아놓은 인프라망을 활용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제 컴퍼스는 애니웨어의 기존 네트워크를 딱 활용해서 약 40개 이상의 서비스 지역에서 자사의 권리보험을 직접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애니웨어 측 에이전트들도 컴퍼스의 인프라를 쓸 수 있고요. 완전 윈윈이네요. 그렇죠. 주택거래의 시작, 즉 중개부터 끝인 권리보증까지 모든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빨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결합으로 발생하는 권리보험 매출 규모만 무려 4억 5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에 달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와, 5억 달러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거대한 수익 파이프라인을 아주 든든하게 뚫어놓고 그 돈을 실탄 삼아서 외부적으로는 지역 MLS의 규제에 5,000달러씩 벌금을 내면서 여론전이라는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는 거네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내부의 재무적, 기술적 펀더멘털을 완전 단단하게 다져놓았기 때문에 그런 전통적인 규제 시스템에 정면으로 딱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자, 이제 뭔가 퍼즐이 싹 다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독한 이 실적 발표 자료는 그냥 단순히 우리 회사가 역대 최고 4분기 실적을 냈고 막 2026년에도 잘 나갈 겁니다. 이런 뻔한 자랑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훨씬 깊은 의미가 있죠. 네, 시장의 낡은 둘이 어떻게 딱 파괴되고 기술과 자본이 결합돼서 어떻게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완전 한편의 생생한 권력투쟁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컴퍼스와 로켓, 레드핀은 현재 자신들을 날고 폐쇄적인 규제에 맞서 싸우는 해방군이자 자유시장을 수호하는 혁신가로 쫙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기동이 부동산 시장에 유례없는 활력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삐지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이 자료에 명시되지 않은 그 이면의 그림자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림자요? 혁신과 자유 경쟁의 승리가 항상 해피엔딩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인가요? 네, 청취자님과 함께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컴퍼스의 계획대로 이 거대한 기술 동맹이 전통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막 수많은 MLS 시스템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딱 성공한다고 치죠. 그럼 과연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청취자님, 만약 내년에 집을 파신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예전에는 막 지역마다 그 지역의 매물을 관리하는 크고 작은 시스템들이 막 쪼개져 있었다면 이 전쟁이 컴퍼스의 승리로 끝난 후에는 결국 전국구 단위의 거대 IT 공룡 플랫폼들만이 시장에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컴퍼스, 로켓레드핀, 애니웨어 등은 현재 MLS를 독점이라고 엄청 비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수백 개의 자잘한 지옥 기반 독점 시스템이 다 무너진 자리에 소수의 전국구 빅테크 기업들이 연합한 하나의 거대한 기업 연합 과점이 싹 대체한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부동산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정말 통찰력 있는 질문이네요. 결국 내 집의 가치를 누가 평가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보이지 않는 통제관의 이름표가 지역협회에서 소수 거대 IT 기업으로 그냥 딱 바뀔 뿐이라는 거잖아요. 예, 통제의 주체만 바꾸는 걸 수도 있죠. 전 국민의 막 소중한 부동산 자산 데이터가 지역사회의 손을 완전히 떠나서 알고리즘과 거대 자본을 딱 쥔 몇몇 기업의 서버 안에 완벽하게 종속되는 그런 또 다른 형태의 거대한 통제가 막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이 데이터 전쟁을 그저 막 남의 집 싸움 구경하듯이 가벼이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되든 간에 결국 그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우리의 집, 우리의 자산, 그리고 우리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을 아예 지배하게 될 테니까요. 네, 청취자님,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혹은 다음번 이사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다 켜고 부동산 앱을 무심코 딱 열어서 매물을 스크롤하실 때 오늘 저희가 던진 이 마지막 질문을 꼭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매물 정보, 이 편리한 스크롤의 이면에서 과연 어떤 거대한 손이 이 시스템을 딱 통제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통제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어야 마땅한가? 이 질문이죠. 네, 이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오늘 더 딥다이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